2023년 3월 13일 오후 9시 4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혜입니다. 네, 일단 13일 장 마감됐는데요. 아까 전에 6시쯤, 7시쯤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메모장이 안 열려가지고 영상 다시 내렸습니다. 18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메모장이 안 열려가지고 혼자 떠드는 그런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시다가 없어졌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내렸습니다. 메모장이 안 켜져가지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시황을 얘기했던 건데 아무튼 좀 그렇게 됐고요. 자, 지금 선물이 마이너스 0.85거든요. 아까 전에는 상승이었는데 하락으로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장전에 마이너스 60%거든요. 이거는 거의 폭탄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하락이 꽤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의 전체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 국내 시장에서도 이번 건은 좀 영향권이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어느 정도 좋은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는 좋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크게 지금 거의 폭탄 수준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도 물 건너갈 수 있다. 은행이 순식간에 파산을 했기 때문에 빅스텝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가지고 금리가 조금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값어치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냥 좋은 수는 없는데, 근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상태, 현 시점, 미국 선물 하락과 그다음에 동시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프리 시장 마이너스 60%이 때문에 일단 저는 금을 좀 볼 것 같은데, 일단 엘컴텍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금이 조금 부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TK 신공항 특별법이 14일 국토위 심사를 일단은 진행하고 30일날 국회 통과가 희망적이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심사 일정인데 교통소위 위원들 간의 이견 조율이거든요. 그래서 3월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좀 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오히려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30일날 이게 지금 사실은 예전부터 나왔었던 내용이 아니라 근래에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게 생각할 수 있고, 일단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TK 신공항 특별법 14일 국토위 심사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홈센터 홀딩스 원래는 정치 테마주도 있죠.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가장 근접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전력시장의 개혁안을 하겠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정 가격을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자,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좀 완화하는 정책.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에너지 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몫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 공급의 중단은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전력 시장의 개혁안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16일 날 이제 초안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날짜가 있긴 하지만 미리 좀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EU 전력시장 개혁안 초안 발표 16일. 일단 저는 KC 코트렐, 그 다음에 KC 그린홀딩스 정도. 왜냐면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전력을 대체할 전력에 대한 개혁안이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볼 수 있을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K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IRA 유럽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자재법에 대한 초안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IRA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 이거는 뭐 여러 번 사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길게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K 배터리 유럽서 새로운 기회, 재활용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미국 IRA, 이건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코스모화학, 지금 이제 경고 딱지가 붙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뽑히고 있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 출시 21일 날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마케팅을 하겠다. 드디어 이제 국내 출시일이 21일로 정해졌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3개월 지나서 이제 3월달 이제 21일 날 출시한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결국에는 이제 나왔고, 일단 뭐가 됐든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좀 주목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애플페이 출시 21일 날 확정됐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종목이 뽑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ATTN, 그 다음에 이루온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인크 코리아까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제54기 정기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15일날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중계도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14일까지는 접수를 받겠죠. 그래서 15일 오전 9시부터 이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먹거리를 찾고 있는 삼성전자는 로봇 테마를 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로봇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15일 일단 진행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SBB테크, 휴림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렇게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인터배터리 2023이 있죠. 15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3. 현재 2차 전지 전고체 LFP 뭐 여러 가지 뭐 인산 리튬철이 LFT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2차 전지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이라서 2차 전지에 딱 들어맞는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루하고 더 그 이상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터배터리에 대한 2023 15일부터 17일까지 하는 거, 관련주를 뽑기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450개 개국 그 기업이 있겠고,
기타까지 합하면 1400개인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EM 플러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일단 이거는 껴야 되고, 레몬이 일단은 들어가야 되고, 자이글, 그 다음에 석경 AT, 그 다음에 NCS,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의 대장으로 불렸었기 때문에 껴야 될 것 같고, 현재 그 다음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일단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날 것 같고, 지금 상한가를 갔던 게 드라이 전국 때문인데 이게 지금 상한가까지 해서 대표적인 종목이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챗 GPT-4 4라고 하겠습니다. 16일 공개인데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정이 좀 좋은 게 있어서 지금 GM 제너럴 모터스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16일 날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MS GPT 16일 날 발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내용들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리지텍이 오늘 좀 크게 올랐고, 이노뎁, 린드만 아시아, 비트나인, 나무기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꿀벌로 에이즈 치료제를 임상을 성공했다. 치료제. 저도 처음 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충격이었는데, 뭐 내용을 보니까 꿀벌로 이게 이제 낭충봉화 부패병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RNA 기반의 유전자 허니가드 R의 임상을 성공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꽤 큰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의 부각이면, 근데 아직은 잘 소문이 안 난 건지 지금은 시간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되게 신선한 느낌이거든요. 최초 꿀벌 에이즈 치료제 임상 성공.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까지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놀루션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특별법인 16일날 기재위 조세 소위 통과가 가닥이 보인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세액에 대한 내용 때문에 여야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세액을 15%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현행 16%에서 25%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일단 과연 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내용들이 통과가 될지를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16일 기재위 조세 통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이렇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를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